그러면 2주의 댓글 코너 들어가겠습니다. 팟캐스트 콩피아님, 이거 제가 먼저 읽을게요. 네. 논란 영화 중에 가장 좋았는데 하나 아쉬웠던 건 결말 마지막에 갑자기 이거 뭐야? EBS 다큐 엔딩이야 싶었어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르는 매력적인 영화였는데 갑자기 너무 뚜렷한 메시지를 던지니까 반전 영화가 되어버린. 그렇다고 혹평은 아니고 좋았어요. 라고 오펜하이머편에 댓글 달아주셨습니다. 참고로 제가 저번 주에 엔딩이 너무 좋았다고 말씀드렸었는데 그럼 공피아님 다르게 생각하셨나요? 아니 뭐 그럴 수 그렇다고요. 있지. 네, 그럼 사람마다 생각은 다르니까요. 네. 읽어주시죠. 네, 두 번째는 팟캐스트에서 스필버그님께서 작성해주신 댓글입니다. 최애 논란 영화 중 프레스티지가 언급되더니 감동입니다. 현우님이 말씀하셨죠. 프레스티지. 네. 감독의 스케일이 커지기 직전의 영화라 더 의미 있게 다가오는 영화죠. 네, 맞습니다. 네, 경쟁 상대를 의미하지 못한 안달난 주인공들 얘기라 스트로스 제독이 무더기로 나오는 영화라는 생각도 듭니다. 플롯 구성을 통한 서스펜스도 쫄깃했고 입체적인 인물들, 과하지 않은 과학적 공상이 들어가 SF 소설을 읽는 듯한 느낌을 받았는데 진짜 원작 소설이 있네요. 네, 맞아요. 스필버그님도 진짜 시네필이십니다. 그렇죠. 댓글 자주 달아주시네요. 네, 거기다 아니 그것도 그렇고 프레스티지를 저는 그러니까 크리스토퍼 놀란 하면 항상 언급되는 뭐 덩케르크, 인터스텔라, 다크나이트, 인셉션 그런 것들이 주로 언급이 되는데 프레스티지를 보시고 아신다는 거는 저는 진짜 시네필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밖에도 유튜브에서 김상욱님하고 바사사삭 치킨님 항상 이렇게 댓글 남겨주시고 관심 가져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2주 영화는 볼코노고프 대위 탈출하다입니다. 진짜 오랫동안 저는 기다렸습니다. 저도요. 작년이 아니죠. 재작년 부산영화제 때부터 맞아요. 그때부터 평이 좋았어가지고 지인한테 이 영화 봐야 된다라는 그런 소리를 들었어서 굉장히 기대를 했고 또한 배급사가 슈아픽처스 요즘 잘 나가죠. 요즘 잘 나가요. 풀타임 말없는 소녀 다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 배급사를 보고 이거 믿고 들어가도 되겠다. 거기다가 베니스 영화들 경쟁작이라고도 또 하다 보니까 그랬나요? 네, 저는 슈아픽처스한테 딱 하나 아쉬운 점 사용관이 너무 적습니다. 근데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긴 한데 저는 말없는 소녀도 그렇고 풀타임도 그렇고 풀타임이 진짜 작았던 것 같아요. 진짜 힘들게 봤어요 저도. 풀타임은 진짜 적었던 것 같고 어쨌든 이 영화는 볼코노고프 역의 유리 보리소프가 6번 칸 이후로 다시 한 번 더 저는 이 유리 보리소프 제가 이 녹음하기 직전에 이 영화를 보고 왔거든요. 보고면서 느낀 게 이 유리 보리소프가 정말 그 요즘 제일 잘 나가는 배우 중에 하나인 그 프란츠 로고스키 있죠. 배우 영화 많이 나온 그분 이후로 유럽 배우의 얼굴이 되지 않을까. 그 정도야? 전 연기 진짜 너무 좋았습니다. 6번 칸에서도 그렇고. 연기는 진짜 잘. 왜냐하면 제가 6번 칸을 굳이 점수를 점수를 굳이 말하자면 7점 줬어요. 7점. 좋게 했는데 막 그 정도로 좋진 않았다 했거든요. 근데 저는 이 영화랑 별개로 그 영화에서 보여지는 분위기라던 게 너무 설레다고 해야 되나? 현우님 여행 자주 가시잖아요. 맞아요. 뭔가 혼자 여행 갈 때 느낄 법한 그런 설렘이 너무 잘 표현된 것 같아가지고 뭔가 그 영화 생각만 하면 저는 뭔가 되게 약간 가슴 아리고 설레고 그런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 제가 그래서 그 영화에서 유리 볼소프가 너무 인상 깊어가지고 이 영화도 기대하고 봤는데 정말 너무 좋았습니다. 그러고 이분이 이제 차기로 나오는 영화 중에 하나가 그 레토 있죠. 레토 감독님. 키릴 세레브리코프였나? 그 감독 신작이거든요. 페트로프의 감기라고. 거기에서도 연기가 좋았다라고 하더라고요. 수입 될진 모르겠는데. 되겠지. 네. 근데 이분 제가 근황을 살펴봤습니다. 유리 보리소프님 근황을 살펴봤는데. 못 찍어 지금 또? 그게 아니라 지금 전쟁이 났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6번 칸 이거 그 페트로프의 감기 3편이 전부 다 전쟁 나기 전에 찍은 영화래요. 이분이 러시아 분이시잖아요. 네네네. 근데 밖으로 못 나가셔가지고 지금 러시아에서 내수용 영화만 찍고 있다. 이 월드 클래스 배우가 진짜 월드 클래스가 될 수 있는 진짜 좋은 배우라고 생각하는데. 유리 보리소프. 진짜 요즘 한국 영화계에서 눈에 확 들어오는 그런 예술 영화계에서 확 들어오는 그런 배우가 아닐까 싶고요. 이 영화는 1937년, 38년도가 이제 배경이 됩니다. 또 스탈린 피해 대숙청, 그러니까 즉 레닌그라드의 당서기이자 절친인 세르게이 키로프의 암살 사건이 이제 발단이 돼서 시작이 되고요. 레닌그라드는 현재 상트페테르부르크, 제니트죠. 그렇죠. 그리고 히틀러가 전쟁에서 털렸던 그곳.
히틀러가 그 2차 세계 대전에서 아마 음. 러시아를 치려면 레닌그라드를 먹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강조를 했는데 결국 날씨를 못 이겨서 막아낸 거 아니야? 털리죠. 러시아한테, 소련한테. 그래서 스탈린은 비밀 경찰 NKVD를 이용해서 계엄령을 내리고 이제 스탈린이 독재 체제를 형성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제 볼코노고프 대위도 이제 NKVD 소속이고요. 이때 당시 이제 스탈린은 거의 숙청을 하는 이유, 뭐 대상 그런 거 없이 그냥 다 죽여버리는 그냥 공포 정치에 진짜 좀 쓰레기지. 그쵸. 진짜 그렇게도 볼 수 있고. 스탈린은 니콜라이 예조프를 이제 수장으로 이제 두고서 이 사람이 사실상 스탈린의 사냥개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첫 영화의 오픈 시퀀스에서 맞아요. 이제 뭔가 좀 개처럼 이렇게 되게 야만적으로 묘사가 야만적으로 묘사가 되고 서로의 뺨을 때리는 그 모습이 이제 아마 여기 나오는 내부 총살이나 막 그런 게 아마 그렇게 표현이 되지 않았나 싶고요. 거기서 나오는 이제 배구를 하는 장면에서도 제가 샹들리가 걸리는 이유도 저는 그 뭔가 겉으로 뭔가 화려해 보이는 그런 사회주의 체제라고 하는데 그렇게 그렇죠. 걸려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아마 첫 오픈 시퀀스가 표현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했고요. 메인 타이틀 후에 이제 볼코노고프 대위가 딱 그 다리를 딱 찢어요. 뒷모습이 무슨 장난 아닙니다. 찢으면서 어깨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운동기구를 그래서 사람 머리 위에 팍 올려두는 그런 진짜 괴팍한 모습도 보이는데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저는 물론 스포츠만 마지막 장면하고도 좀 연관이 되죠. 그러니까 마지막에 사람 몸을 씻기고 했는데 머리에 딱 됐을 때, 그게 저는 여기서 나오는 그 장면하고도 좀 비교가 되더라고요. 그 이유는 이제 트램을 타고서 이제 혼자 우두커니 서 있는 그런 대위의 모습인데 어떻게 보면 트램이 또 자주 나오긴 하는데 저는 그 장면에서만 가장 떳떳했지 않았나 볼코노고프가. 나머지는 다 이제 숙이거나 이제 그렇게 가게 되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소련의 제3차 경제 5개년이라는 그런 말도 나오는데 아무래도 이거는 1938년과 41년에 제2차 세계대전으로 중단이 됐던 어떻게 보면 스탈린의 업적이라고 한다면 사람을 진짜 많이 죽인 사람이기도 하지만 경제적으로 보면 공업적인 성장을 이뤘던 미국하고 탑2에 맞먹던 그런 정말 희와 비가 너무나도 극명하게 갈려버리는 그런 지도자였다 보니까요. 그런 부분도 있고요. 조직원이 스스로 뛰어내려서 목숨을 끊는 그런 추락사 장면도 나타나고 신문을 계속 받아야 되는 장면도 이렇게 결국 이게 나옵니다. 말만 신문이고 고문이죠. 조지는 어떻게 보면 그런 조져지는 상황인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것도 죽었을 때 볼코노코브도 얘도 추락사를 하다 보니까 그것도 그쵸. 초반부가 연결이 되는 것 같고, 그러니까 분위기가 굉장히 뭔가 쌀쌀맞고 정적인데요. 그쵸. 인물들은 진짜 정신없이 막 바빠 보이는 것 같아. 그래서 이 체조하는 것처럼 이렇게 막 발 돌리잖아요. 그게 얼마나 저는 참 정말 뭔가 와닿는 그런 부분이었고. 대위의 친구 키도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자 얘기를 막 해요. 그래서 키도, 같이 있는 여자가 막 겁이 난다. 그래서 이거 막 첫 경험이냐 물어봤는데 그건 아니라고 하고 그냥 한기가 느껴진다라는 거지. 그 당시 사회 분위기를 설명해주는. 실제로 1937년, 38년 사이에 거의 95만 명에서 120만 명이 그렇군요. 처형당했던 그런 진짜 슬픈 역사가 나오기도 하고. 노래도 막 오 들려기어 이 노래가 여러 번 반복이 되는데 저는 토리아루키타에서 그 반복됐던 노래가 저는 거기서 연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는 사람들 과연 그들이 진정으로 바랬던 건 무엇일까? 그들에게 있어서 들력은 무엇이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여러 의미가 파악이 되지 않을까라고도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고문을 당합니다. 왜냐하면 볼코노고프를 쫓아야 되니까요. 그렇죠. 발레리가 그래서 발레리 소령, 그러니까 그 계속 기침하시는 그 소령이 이제 키도의 숨을 못 쉬게 만들어 버리죠. 근데 나는 이 보면서 궁금했어요. 왜 방독면을 소재로 삼았을까? 수많은 고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물고문을 할 수도 있고 막 죽여 팰 수도 있는데 방독면을 주요적으로 사용했던 이유는
그냥 그 사회의 분위기라고 생각했어. 옥지어가는. 그 분위기 때문에 방독면을 사용하지 않았을까라고도 싶었고 후반부에 보면 어떻게 보면 스스로도 숨을 못 쉬게 직접 경험을 해보는 그런 장면도 있었기 때문에 진짜 독한 캐릭터다. 진짜 독한 캐릭터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연인인 라야라는 캐릭터도 나오죠. 그래서 도움을 줄 알았는데 사실상 자수하라는 그런 언급도 나오고. 그래서 저녁에 이제 넷이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덮치는 그런 장면도 등장을 하고. 딱 30분. 딱 했는데 와, 30분. 진짜 대단하다. 그냥 난 딱 그 감각이 있어. 그니까요. 대단하다. 딱 치면 딱 30분이 딱 지나 있는 그런 걸 확인했고 비행선 얘기도 나오는데 채펠린, 디리저블 이런 말도 나왔다시피 그 당시 이제 사회상인 독일과 이제 소련의 대립적인 부분도 드러나고요. 그래서 볼코노고프 대위는 이제 죽어 있는 사람들을 정리하는 장면도 나옵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처음엔 나는 이게 뭐 환상인지는 몰랐고 그 내장을 빼내는 장면에서 이거 환상이구나라고도 거기서 이제 느꼈고 그래서 땅에서 이제 살아나와서 그렇게 이 대위를 압박을 하는 정말 굉장했던. 그래서 죽기 전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라. 이 영화의 사실상 주요 포인트죠. 그래서 물론 영화적으로 홍보는 서스펜스 스릴러라고 그렇게 대내적으로 좀 표현을 하지만 결국에는 이 볼코노고프라는 사람이 용서를 구하는 과정의 영화가 이 영화가 아닐까. 저도 뭔가 홍보가 너무 약간 그런 스펙타클하게 묘사된 것 같아가지고 그게 살짝 아쉽지 않나. 그러니까 우리는 미션 임파서블 7을 봤잖아요. 최근에. 그리고 이런 영화를 볼 사람들은 수요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냥 원래 내용대로 홍보를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막 근데 사이드 있는 스릴러 추격 스릴러는 아니었지만 그 말도 근데 틀린 말은 아니니까. 그렇죠. 그래서 키도와 이제 함께했던 그런 춤 추고 막 합창을 하는 장면도 참 와닿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화의 특징이 어떻게 보면 플래시백인데요. 그렇죠. 플래시백도 굉장히 좀 자연스럽지 않았나요? 교차 편집이었죠. 교차 편집. 그러니까 오펜하이머가 또 연상이 되기도 하고요. 맞아요. 굉장히 또 각본적으로도 괜찮았던 그런 연출이었던. 저는 그리고 그 결말도 뭔가 오펜하이머랑 비슷한 느낌을 받았어요. 그 뒤에서 얘기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볼코노프 대위가 비밀 문서를 들고 탈출을 하고요. 신문에 의심을 한 거죠. 신문에 대해서. 그래서 이 골로브냐 그 상관 발레리 상관이 쫓게 되고 어떻게 보면 도스토옙스키의 재화벌이 굉장히 많이 사람들 생각난다. 뭐 죄의식 관련해서 읽었어요 재화벌? 네, 어렸을 때 읽었죠. 어렸을 때 필독 도서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용서를 구하러 다니는 볼코노고프가 나오는데요. 그래서 시체실이었나요? 영안실이라고 봐야 되나? 영안실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엘리자로바라는 그 인물이 나오는데 당신의 아버지를 안다. 근데 총살됐다라는 말도 하고. 근데 그 인물은 믿을 수가 없죠. 양말과 목도리를 막 받아갔는데요. 그렇게 하는데 결국 받는 말은 나가 되져버려였어요. 그러니까 용서를 구하기가 정말 쉽지 않은 거죠. 나 같아도 욕하겠다. 안 믿고 그럴 것 같고. 근데 한 가지 제가 의문이었던 거는 이 추격하게 되는 이 소령이 기침하라고 폐질환을 앓게 되잖아요. 나는 이 장면이 왜 들어갔는가가 솔직히 의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장면을 안 넣어도 되잖아. 그냥 무자비한 사람으로 그려도 되는데 왜 이 아픈 거를 소재를 이 영화 안에 배치를 시켰을까? 전 그건 그렇게 생각했어요. 어쨌든 공산주의 사회잖아요. 여기가 지금 이 발레리가 볼코노프를 잡아서 죽인다고 해도 자기가 달라지는 거 없다라고 느꼈어요. 그러니까 저도 기적은 없다. 그냥 결국에는 죽고 죽이는 처참한 현실. 그러니까 누가 뭐 이걸 뭐 성공한다고 해서 누가 더 좋고 좋아지고 그런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의미가 없어. 그러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싸움인 거잖아요. 그걸 표현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발레리가 아픈 걸 표현하는 거. 어떻게 보면 영화적으로도 계속 언급이 되는 천국의 장면도 영화상에 등장하지는 않죠. 등장하지도 않고요. 볼코노고프가 결국에는 죽어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장면을 보면 어떻게 보면 저는 연관된 사람들이 풀렸다라고 봤고. 아 그래요? 예. 예. 그 나가잖아요. 예. 그게 다 아 나가잖아요. 그렇죠. 예. 마지막 장면. 그래서 그걸 보는데 결국에는 다시 문이 또 닫히잖아. 네. 예. 결국에는 현실상의 기적은 없고 네. 죽어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그런 장면이 아마 그렇게 연결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했고요. 네. 그래서 뭐 우리나라의 사법 당국은 세계 최고다라는 그런 말도 하는데 실제로 이렇게 믿는 사람도 있었겠죠. 그렇죠. 네. 그러나 아마 대부분이 믿지 않았겠죠. 네. 예. 근데 사실상 스탈린이 업적을 이루게 된 것도 어떻게 보면 뭐 위대한 지도력이다라고는 하지만 숙청이죠. 네. 숙청이고 인민들을 그렇게 갈아 넣었으니까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예. 사유재산 그런 걸 인정을 안 그러니까, 하는 게 나 같아도 열심히 안 하고 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저는 뭔가 성향이 정반대이긴 하지만 이 스탈린을 볼 때마다 박정희 대통령이 생각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둘 다 좌우 양쪽에 극단이 있는 사람인데 어쨌든 이 명적인 부분을 봤을 때는 정말 경제력을 어마어마하게 끌어올린 인물들이니까 네. 우리나라로 치면 네. 아 정말 그렇죠.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은 그 암적인 부분이 분명함에도 역대 최고의 대통령을 꼽으라고 하면 거의 항상 1, 2등이 꼽히잖아요. 명함이 확실하고 실제로 제가 알고 있기로는 러시아에서도 네. 스탈린이 그렇게 물론 무자비한 사람인 건 맞긴 맞지만 네. 일부는 정말 위대한 지도자다. 네.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쵸. 분명 그쵸. 있어요. 그러니까 참 뭐가 맞는 건지 참 진짜 모르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 근데 결국에는 볼코노고프도 공격을 당하는 장면도 있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참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등장을 해서 네. 다양한 관점을 보여준 게 저는 정말 새로웠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근데 개인적으로는 너무 많이 등장한 게 아닌가라고도 싶었어요. 많이 등장. 그러니까 그 추격전을 하면서 이제 다양한 용서를 사람들을 구하러 만나게 다니는데 용서를 구하러 다니는데 그 사람들이 너무 많았다. 그냥 조금 더 다양한 사람들 만나면 인정합니다. 되는데 조금 깊게 묘사가 되었으면 저는 거기서 왜냐면 전 이 영화 6점 줬는데 거기서 만약에 좀 깊게 좀 서사를 다뤘으면 저도 인정합니다.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라고도 그렇게 봤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미샤 아저씨라고 그 뒤통수에다가 그냥 죄책감 없이 총을 쏘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 주인공하고 대비가 명확히 될 수 있었고 그 제가 이 장면에서 기억나는 게 제 옆자리에 되게 리액션 좋으신 아주머니 분이 앉아 계셨어요. 그래 이런 영화 볼 때는 리액션은 이 장면 나올 때마다 이러시더라고요. 네, 시간이 났다 그래서 이런 영화 이렇게 독립예술 영화 볼 때는 리액션은 자제하는 게 좋습니다. 그쵸. 우는 거 아니면 그렇죠. 정말 뭔 소리만 나도 진짜 탁 트여버리기 때문에 죄 지은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인물은 진짜 총알이 아깝다는 듯이 그러니까 한 발에는 무조건 한 명. 진짜 이런 참 진짜 이런 쓰레기 같은 캐릭터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손이 묶인 상태로 있었는데 뒤에서 총이 나가기도 하잖아. 그래서 나도 그러니까 여기서 또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장면을 안 넣을 수도 있었어. 근데 이 장면을 왜 넣었냐라는 거지. 그냥 전 그거예요. 뭔가 어떻게든 총은 써진다는 거잖아요. 그냥 이런 살상의 명분이 없다는 거 아닐까요? 맞아. 나도 똑같이 그냥 그 당시에는 죄책감에 갔던 같이 않던 어쨌든 총은 나갔다라는 거죠. 그쵸. 총은 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 그 장면이 나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했고요. 아빠의 물건을 태우는 아이의 모습도 나왔어요. 참 여기서 참 똑똑하더라. 그 감독이요? 수도를 다 외우잖아. 막 바쿠 나오고 아제르바이잔 나오고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참 똑똑한 아이고. 저도 어렸을 때 한수도 했는데. 나도 한수도 했어. 정말 잘 알고. 근데 그 아이조차 알았던 거죠. 그 얼마나 추악한 그런 사회인지. 그래서 막 파시스트보다 막 고문 잘하나 봐요. 막 아무나 고문해요. 그걸 나는 말도 하다 보니까요. 근데 엄마는 아빠는 반역자가 아니라고 그렇게 말을 하기도 했고 그 당시에 정말 추악함이 너무 명백히 드러났던 장면이 그 장면으로 표현되지 않았을까 했고 그래서 마지막에는 또 국가의 적 그래서 제발 나랑 좀 얘기 좀 해달라는 그런 볼코노고프가 나오는데
최종적으로는 그 뼈가 앙상한 사람의 그 몸을 씻겨주는 네. 장면도 나오지만 저는 그 장면은 뭔가 그러니까 사람이 죽고 나서 어떻게 보면 몸을 깨끗이 씻어주잖아요. 네. 거기서 아마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천국에 그냥 가라고 그렇게 아마 몸을 씻겨주지 않았을까라고 그냥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머리를 만지는데 아까 초반부에 말씀드렸던 기구로 사람의 그 머리를 눌렀던 네. 그거하고 이제 반전이 돼서 직접적으로 뭔가 생명의 소중함을 느끼게 되는 그 장면이 아마 그렇게 연결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환상에서 키노가 등장을 하죠. 기도가 축하의 대위라고 하면서 용서를 이제 그렇게 받게 되는 그 장면이 나오고 그래서 총에 맞고서도 후회 없이 그냥 자결에 나섰던 볼코노코프 대위로 연결이 되고요. 네, 저는 이게 볼코노코프 이런 결말이 볼코노코프 개인한테는 뭔가 좋은 결말이라 생각할지 몰라도 뭔가 대의적으로 큰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냥 오히려 좀 더 비극적인 결말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너무 비극적. 왜냐하면 그 아까 초반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기서 죽이는 거는 아무 명분도 없고 죽는다고 해서 뭐 누가 죽는다고 해서 바뀌는 것도 없고 자살한다고 해서 바뀌는 것도 없잖아요. 그 초반부에 누가 신문받기 싫어서 자살을 하잖아요. 볼코노코프가 지나가는 뒤에서 자살을 하잖아요. 그냥 볼코노코프가 자살을 하는 장면은 걔가 주인공이기 때문에 그렇게 묘사된 것이지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우리가 초반부에 봤던 그 다른 군인이 자살하는 것처럼 그냥 그렇게 무기력하고 차갑게 보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저는 이게 볼코노코프 개인은 구원받았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그냥 국가적으로 대의적으로 봤을 때는 바뀌는 게 하나도 없다. 네가 죽는다고 해서. 그렇죠. 나도 똑같이.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볼코노코프는 하늘을 보면서 죽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천국에 가고 싶다. 근데 그건 어떻게 알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거 보면서 진짜 물론 스탈린이 정말 많은 사람을 죽였겠지만 그 당시 자결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을까라고도 생각이 여기서 자살하는 사람도 나오잖아. 목 매달고.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당시 정말 잔혹함. 네. 정말 너무나 처참한 그런 결말이었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 결말에 대한 해석 부분이 그거였나요? 아까 말씀하고자 했던. 그건 그거였어요. 뭔가 제가 오펜하이머 결말을 보면서 뭔가 요즘에도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핵 문제, 중국 때문에 또 핵 문제가 많이 불거지잖아요. 그 결말에서 마지막에 오펜하이머가 I believe we did라고 말하는 장면을 보면서 뭔가 그 걔가 말한 것부터 현재로 확 이어지는 느낌이 들어서 좀 소름이 돋았는데 지금도 러시아의 그러니까 볼코노코프 대위가 자살하는 장면을 보면서 이러한 행태를 가진 국가가 아직 다 없어진 게 아니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러한 체제를 아직 유지하고 있는 중국이랑 북한 같은 나라는 아직도 국가 내부에서는 이럴 가능성이 충분하다라고 믿거든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런 게 지금까지라도 이어질 수 있겠구나. 이런 야만적인 행태가 라고 생각이 돼가지고 뭔가 좀 현실이랑 이어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한테는. 특히 북한이 특히 그쵸. 진짜 정말 그 두 나라는 모든 걸 꽁꽁 숨기는 나라잖아요. 정말 이런 일이 벌어져도 놀랍지 안 할 국가들이니까. 그런 데는 이제 언론 통제가 가장 그쵸. 크고. 참. 그 죽었더라. 그 러시아 반역자. 네. 이름이 뭐였지? 바그너그룹 맨 위. 네. 프리고진인가요? 프리고진 맞아요. 네. 그래서 참 맞아요. 이 현실에도 지금 벌어지고 있는. 맞아요. 저는 그것도 오늘 아침에 보고 와서 이 영화를 봤는데 뉴스를 보고 나서 이 영화를 봤는데 뭔가 그렇게 현실이랑 이어지는 부분이 저는 되게 인상적이더라고요. 결말이. 그러니까 오피셜로 이 사람이 했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당연히 지금 그렇게 추측이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그렇죠. 스탈린이 이런 말도 했다 하더라고요. 한 명의 죽음은 비극이지만 100만 명의 죽음은 통계다. 진짜 이 사람의 성격을 그냥 여실히 알 수 있는 사람이. 근데 사실 스탈린이 한 말은 아니고. 그러니까 사실은 서부전선 이상 없다 작가 에리 레마르크라는 사람이 한 건데 이 사람이 말한 것처럼 뭔가 이야기가 돼 왔다 해요. 근데 너무 잘 어울리지 않아? 와, 이 말이?
100만 명이 죽으면 통계래. 진짜 미친놈 아니야? 그러니까 아니 이 사람의 성격을 진짜 여실히 알 수 있는 말이네. 진짜 권력을 위해서 그렇게 했던 히틀러, 스탈린, 그 폴포트인가? 캄보디아? 독재자? 저는 그 사람은 못 보겠고. 그래요? 쿠바의 스탈린 카스트로? 예. 스탈린 카스트로가 아니라 그 피델 카스트로. 예. 그래서 이 독재자들 진짜 그만큼 잔혹했고 현재까지도 최악의 독재자라고 불리지만 일부는 위대한 지도자라고 불리기도 하는 참. 이래서 인생이 재밌는 것 같아. 이래서 세계사 배우는 거고. 정말 다양하고. 근데 개인적으로 배경 설명이 받쳐주면 조금 더 재미있을 영화가 저는 이 볼코노코프 대위 탈출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제 티빙 최근에 구독했는데 벌거벗은 세계사 32화의 스탈린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 보시고 유튜브에도 있나요? 유튜브 있는데 요즘 난 티빙 하니까 그게 참 행복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영화를 연출한 나타샤 메르쿨로바하고 알렉세이 추보프 감독이 부부래요. 그래서 여러 작품을 같이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이 영화가 끝나고 연상됐던 영화는 2022년 페르시아 수업. 네. 봤어요 혹시? 보질 않았는데 뭔 영화인지는 알아요. 네, 그래서 물론 그 당시 배경도 조금 닮아 있고. 그래요? 러시아 영화라는 그런 동통점도 있고 서사적으로도 뭔가 좀 흡사하게 느껴지는 그런 영화이지 않았나 생각하고요. 영화 이야기는 이 정도? 근데 개인적으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좀 더 깊게 여러 사람 다 하지 말고 한두 명만 한두 명만 탁 들어갔으면 그러니까 저도 그게 좀 아쉽긴 하다. 거기서 뭔가 울컥했을 법한 영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스오피스 어떻게 나올까? 1만 명 돌파. 이게 상영관이 너무 적어가지고 저거. 그러니까 전 그 말 없는 소녀가 10,000명 간 것도 신기하거든요, 솔직히. 그건 입소문이 잘 퍼졌어요. 그러니까 영화가 워낙 좋았으니까 그건. 근데 그것만큼은 적지 않을까. 저도 그거보단 적을 것 같긴 한데. 그냥 상영관만 좀 더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뭐 이제 큰 영화 안 나올 텐데 추석까지 상영관을 많이. 그렇죠. 기획전 지금 하고 있는 이유기도 하고요. 저 그 뭐야. 블랙스완 봤거든요. 한 번 더 봤거든요. 원래도 좋아했던 영화인데 그냥 해줘서 그냥 극장에서 원래 봐보고 싶던 영화를 봤는데 진짜 질이더라고요, 진짜. 블랙스완은 마지막 장면이 참. 저는 약간 그 아로노프스키라는 사람이 영화 너무 약간 지가 잘난 척하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약간 좀 영화를 보면서 얘가 좀 선민의식이 있나라고 느낀 거를 최근작을 보면서 오히려 더 느꼈어요. 노아, 마더, 더웰 이런 걸 보면서 더 느꼈어요. 근데 진짜 이 블랙스완은 정말 잘난 척해도 되겠구나라고 싶을 정도로 희대 명작이야. 진짜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인정받아야 돼. 시간이 조금 남거든요. 다른 영화 얘기도 한번 해볼까요? 다른 영화. 최근에 뭘 봤냐? 형님 나 어제 볼코노코프 대위 이거랑. 근데 진짜 발음하기 힘든 것 같아. 볼코노코프 대위 그죠? 볼코노코프 대위. 고프예요? 볼코노코프 대위. 볼코노코프 대위 탈출하다. 근데 뭐 어쨌든 최근에 지옥만세 어제 봤어. 지옥만세. 저도 그저께 봤습니다. 지옥만세는 어떠셨나요? 신선한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이렇게 다룰 수 있구나 라는 부분도 있고 두 배우의 등장도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저도 오리 배우하고 방효린 배우. 저도 솔직히 이 영화 평점부터 까면은 10점 만점에 5점입니다. 나도 5점이거든요. 근데 확실히 그 배우들 매력 살리는 데는 성공했다. 왜냐면 오리 배우 같은 경우에는 그 이분이 숭실대 영화과라서 주변에 그 아는 분들이 계셔서 굉장히 왜냐면 숭실대 단편들이 왓챠에 많이 올라오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그 단편을 많이 봤었어가지고 얼굴이 익숙한데 여기서 또 보니까 굉장히 신선한 부분이 있었고. 근데 다만 영화상으로 들어가 보면 저는 나 개인적으로는 유치했어. 저는 칼 그었어야 된다 생각해. 저는 그거예요. 이 영화를 5점 준 이유가 제일 큰 이유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생각했던 내용이랑 좀 달라지잖아요, 영화가. 중반부 넘어가면서부터. 어쨌든 저는 이 영화가 말하려고 했던 거는 그 중반부 이후의 얘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영화를 만들 거였으면은
초반부를 그렇게 자극적으로 만들면 안 됐다 생각해. 아니 뭐 진짜 다 죽여버릴 것처럼 얘기하더니 그니까 중반부 가서 그렇게 돼버리니까 그러니까 결이 아예 안 맞는 거죠. 초반부랑 중반부랑. 그러니까 박성훈 배우가 연기했던 네. 그 캐릭터도 네. 솔직히 난 예상을 했거든. 근데 네. 그 예상이 그대로 들어맞긴 했는데 맞아요. 근데 그럼에도 그렇게 사람들한테 꿀리지 않고 그 캐릭터한테만 꿀렸어야지 내가 생각했을 때는. 그냥 딱 그런 영화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는 제일 큰 이유는 초반부라고 생각해요. 초반부를 그렇게 만들면 안 됐다. 좀 더 그러니까 이런 영화 만들 거였으면 더 정적으로 만들었어야 했다. 초반부를. 자극을 빼고 자극을 덜어내고. 아예 사이비 그쪽으로. 네, 그러니까 저는 처음부터 처음 초반부가 자극을 엄청나게 넣어버리니까 되게 엄청 빡센 영화가 나올 것 같다고 했는데 뭔가 되게 밍숭맹숭하잖아요. 흐지부지하게 끝나는 그런 그래서 그래서 그게 조금 아쉬웠고 또 최근 영화가 또 뭐가 있을까? 아까 그 녹음하기 전에 말씀드렸었죠. 잠 맞습니다. 잠. 잠 한번 잠 이게 되게 호러 성향이 강해요. 영화가 호러 성향이 강해서 뭐 무서운 거 좋아하시면 보러 가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저는 이 영화를 보러 간 가장 큰 이유가 이 주연 배우 조합. 제가 너무 좋아하는 조합이죠. 예. 오키 영화의 정유미 이성균 조합 너무 좋아해가지고 보러 갔는데 정유미님 연기 오랜만에 봤는데 잘하시더라고요. 예. 정유미 배우 연기한 거를 마지막으로 본 게 그러니까 너무 오래됐어요. 뭔가 요즘 너무 예능만 나오시다 보니까 나 김지영도 안 봤어요. 솔직히. 저도 안 봤어요. 난 부산행이 마지막이었던 것 같은데. 저도 정말 영화는 부산행이 마지막인 것 같아요. 뭐 드라마는 뭐 그냥 지나가다가. 나 연애의 발견 너무 좋아. 연애의 발견 맞죠? 연애의 발견 재밌죠. 중학교 때 했던 거. 로맨스가 필요해? 그거 못 봤는데. 그거 저는 그 라이브도 좀 재밌게 봤고. 몰라. 그 정유미가 경찰 공무원 TVN 드라마 들어가서 경찰하는 드라마인데 그것도 좋게 봤고. 하여튼 정유미님 연기 오랜만에 봐서 좋았습니다. 그러고 이 영화가 굳이 따지면 좀 아레스토랑 영화가 좀 느낌이 비슷해요. 일단 좀 가정이 파탄나는 얘기고요. 가정이 파탄나는 얘기고 그 과정에서 주역들의 그런 심리적인 면을 파고 들어가는 연출이 뭔가 좀 유전이랑 닮아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해야 되나? 라고 느꼈습니다. 네. 어쨌든 투톱 영화잖아요, 그렇죠? 네. 뭐 연기력은 말할 것도 없고 감독 연출을 좀 기대하겠네. 봉준호 감독이 기대하고 칭찬한 정도면. 영화 그래서 충분히 괜찮습니다. 저는. 뭐 한 그래도 할인 받으면은 충분히 보러 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 뭐야. 그 정도면 충분히. 그러니까 저는 점수를 미리 까자면 한 10점 만점 6점 정도는 충분히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그 정도면 돼도. 나 빼. 하여튼 좋은 영화였습니다. 저한테는. 또 뭐 있었죠? 그러고 아예 딱 영화가 없었는데 제가 뭐 그 서치라이트 기획전에서 유일하게 못 본 영화가 쉐이프 오브 워터였거든요. 쉐이프 오브 워터는 진짜 봤는데 좋았어요. 명작이에요. 좋았어요. 난 블랙스완보다 더 뛰어난 영화라 생각합니다. 그래요? 저는 블랙스완이긴 한데. 진짜 최고의. 좋게 보셨나 보네요. 네. 델토로잖아요. 네. 델토로는 피노키오하고 이거하고 저는 투탑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근데 저는 생각보다 파니미로가 그냥 그랬거든요. 파네미로. 뭔가 파니미로가 사람들이 말한 거에 비해서 뭔가 그냥 감흥이 없어가지고 별로인데 저도 이게 쉐이프 오브 워터가 델토로 영화 중에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굉장했습니다, 진짜. 뭔가 이 인간과 비인간의 사랑을 그린 영화인데도 보면서 뭔가 사랑을 처음 시작할 때의 찌릿찌릿함이 약간 온몸에 촉촉하게 젖어드는 느낌이었어요. 영화를 보면서. 델토로 감독 같은 스타일도 우리나라에 많이 나왔으면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네, 그러고 뭐 이제 뭐 향후에 보실 영화 어떤 거 있으신지. 향후에? 주말에 강변의 무코리타 봐야 되고. 강변의 무코리타. 네. 그거 말고 저 그 여성 영화제 가세요 혹시? 여성 영화제 안 갈 것 같아요. 요즘 바빠. 다음 주에 혼자 여행 가야 돼서. 그래 어디 가시나요? 강릉 가기로 했습니다. 강릉이요. 네네. 강릉 좋죠. 강릉 2박 3일. 작년에 갔었는데. 신영 한번 가보려고. 독립예술극장. 거기요? 네. 한번 보고 거기하고 이스트 시내 거긴 정동진 몰라요. 쪽에. 정동진 영화제가 물론 끝났긴 했지만 또 그쪽도 한번 싹 한번 그냥 돌아볼 게. 하여튼 그래서 이번 주부터 제가 알기로는 그 여성 영화제가 시작되는 걸로 아는데 저는 위민 토킹이라. 위민 토킹이 언제 하죠? 일요일에? 월요일에 합니다. 월요일에 그리고 화요일에 쇼잉업도 보고요. 드디어. 그리고 수요일에 미기 지름길 봅니다.
딱 다 찾네. 네, 딱 그냥 보고 싶은 것만 딱딱딱 골라서 봤습니다. 그러고 이번 주말에 서울아트 시네마에서 이치 더 킬러 봅니다. 야, 저는 이 영화를 살면서 제가 극장에서 볼 수 있을지 몰랐어요. 아, 네. 진짜. 아니 서아씨 회원가입했어요? 아니 회원가입은 안 그거 해 했는데. 멤버십 해 멤버십. 아니 올해 서울아트 시네마 이렇게 올해가 자주 가는 거는 그냥 올해만 이럴 것 같고. 예, 아니 이 영화는 우리나라에서도 아마 제한상영가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비행기가 아니면은 볼 수 없는 영화인데 와, 이 영화를 극장에서 보게 된다니까 아주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친구랑 보러 가거든요. 이런 잔인한 영화 좋아하는 친구랑 보러 가는데 이 예매창을 보니까 서울 아트 시네마는 진짜 아무 때나 가도 예매가 쉽거든요. 지금 벌써 100석이 넘게 찼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리얼 시네필들이 다른 영화 팬분들도 이 영화가 극장에서 볼 수 있을지 몰랐다고 생각했나 봐요. 하여튼 근데 저는 이 감독을 그래도 아껴치지는 않는 게 왜냐하면은 어쨌든 폭력적인 감독으로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미야키 다카시가. 근데 저는 그 안에서 뭔가 몽환적인 감흥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를 묘사를 잘하는 사람이라고 느껴서. 오디션 보셨나요? 봤죠, 오디션. 그때 극장에서 보셨나요? 끼리끼리 봤죠. 극장에서 보셨나요? 어떠셨나요? 일단 좋은 영화인 건 인정. 네. 근데 막 그렇게 기억에 남을 듯한 그런 거는 그래요? 없었어. 근데 후반부 임팩트는 확실히 있었어요. 저는 그 마지막 키리키리가 4번 나오거든요. 정확히. 저는 그 마지막 키리키리를 알고 있었는데도 좀 소름 돋더라고요. 뭔지 아시죠? 그 공포 스릴러 쪽으로 아니 이상하게 그렇게 몰아가는 찝찝한 그런 쪽으로는 거의 원탑이지 뭐. 전 그래서 커넥트도 기대했는데 그 디즈니 플러스에서 했던 정혜님 했던 그건 평이 별로라고 하더라고요. 나도 커넥트 안 봐서 모르겠다. 요즘 시리즈물은 기니까 안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안 누르게 돼요. 맞아요. 정말 사람들이 다 보는 거 아니면 안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DP2도 지금 보다가 껐고 그런 상황입니다. 저는 그냥 시리즈물 제일 기대되는 거 오징어 게임이에요. 그건 도대체 어떻게 나올까? 화이팅. 그냥 평이랑 상관없이 그냥 궁금해요. 배역도 짱짱하고. 그냥 궁금해요. 그렇다. 난 나홍진 감독 호프. 저는 일단 두 손 두 발 마이클 패스벤더가 나홍진 영화에서 어떻게 연기를 한다는 거지? 그게 제일 궁금해요. 진짜 두 손 두 발 주고 좀 기다리고 있어요. 뭔가 그 마이클 패스벤더의 연기 스타일을 보면은 나홍진 영화랑 맞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그냥 너무 궁금합니다. 그리고 출연진들도 힙해요. 뭔가 조합이 너무 힙해요. 황정민, 조인성, 정호연이었나? 뭔가 되게 보기 힘든 조합이잖아요. 정호연 배우가 참 월드 클래스가 됐습니다. 대단합니다. 뭔가 사람 인생 모릅니다. 정호연님을 캐스팅한 게 곡성의 천우희님 같은 느낌을 그렇게도 볼 수 있겠네. 낼라고 뭔가 캐스팅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은 이 나홍진 감독이 곡성 캐스팅 비하인드를 보시면 아시는 분들은 아시지만 되게 약간 비가수 그러니까 비배우들을 캐스팅하는데도 거리낌이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원래 천우희님 곡성에서 천우희님 배역이 처음에 갔던 게 현아님이었대요. 그 현아. 맞아. 그 버블팝. 버블팝 그 현아인데 거절을 했는데 나홍진 감독님이 말씀하시기에 현아를 캐스팅하려고 했던 이유가 그냥 연기력이랑 상관없이 현아라는 사람이 기에 끌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이 정우현이라는 인간의 매력을 어떻게 끌어낼지 궁금합니다. 진짜 나홍진 감독이 진짜 완전 그거잖아. 완전 수만 분의 1초까지 막 그런 완전 디테일하게 그냥. 그렇죠. 나는 일단 황해는 극장 개봉하고 나서도 감독판을 따로 낼 정도로. 너무 그게 아쉬웠어. 완벽주의가 진짜 강한 엄청난 사람인데 기대됩니다. 너무 기대하고 있습니다. 랑종 보셨나요 혹시? 랑종 안 봤어요. 저 참고로 랑종 9점 줬습니다. 진짜? 왜냐 까는 부분도 이해 가겠는데 이게 전반 부분은 다큐멘터리처럼 흘러가다가 후반부에 몰아치거든요. 딱 1시간. 너무 불쾌하대 사람들이. 후반부 1시간 몰아치는데 저는 그 몰아치는 그 불쾌한 느낌이 진짜 과장되게 말하자면은 감히 그래비티에서 느낀 것만큼 저는 쩔었어요. 진짜 그 세계에 들어갔다 온 느낌이었어요 저는. 봐야겠네. 진짜 좀 정신이 혼미해지는 느낌 오랜만에 들었어요. 근데 그게 나홍진 연출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나홍진님이 원안이랑 시나리오까지만 제작이랑 했는데 나머지는 다 봤고. 랑종 시간 날 때 또 봐야겠네요. 제가 랑종 기억나는 게 제가 그때 기자 생활할 때 랑종을 언론 시사에서 국내 최초 공개할 때 봤거든요. 기자 생활했어요? 그때
딱 영화 끝나고 화면 상영관 밝아지잖아요. 근데 기자분들이 다 부채로 얼굴을 가리고 계셨다. 제 주위에 계셨다. 네. 저는 진짜 와 개쩐다 이러고 나왔는데 그래서 저는 그때 실제로 기사 엄청 좋게 썼거든요. 네. 쓰고 나서 업로드하고 나서 다른 분들 의견을 보는데 다 너무 막 힘들다 막 그런 식으로 쓰시더라고요. 네. 버티기가 힘들다 하더라고. 네 맞아요. 네. 하다는 또 그런 영화 좀 좋아해서. 네. 네. 뭐 한 줄평 할까요? 네. 너무 다른 얘기로 많이 갔네. 네. 아니 뭐 그럴 때도 있어야지. 네, 그렇죠. 네. 볼코노프 데이 한 줄평. 현웅님 뭐라고 쓰셨나요? 평점 까면 일단 평점부터 까면 나는 6점. 전 6점이고요. 네. 100만 명의 죽음은 통계가 아닌 소리 없는 통곡이다로 하겠습니다. 네. 저는 7점이고요. 한 줄평은 피는 주워 담을 수 없다. 피는 주워 담을 수 없다. 네, 저는 결국에 볼코노코프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용서를 구하고 까이고 결국에는 구원의 끝도 자살로 마무리한 것도 결국에는 자신의 업보가 있기 때문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이미 벌어졌는데 어떡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자신의 업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그 모든 행적들이. 그 영화에서 이 인물의 과거와 현재를 교체 편집하는 것도 그것을 자신의 업보 그의 업보를 보여주기 위함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피는 주워 담을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뭔가 이 영화에서는 안 그래도 빨간색이라는 이미지가 많이 강조가 되잖아요. 굉장히 많이 강조. 애초에 공산당을 상징하는 색깔이 빨간색이어서 그런 것도 있긴 한데, 예, 저는 이 공산당의 빨간색을 피랑 좀 연결해서 봤습니다. 예. 참 잔혹하고. 네. 근데 분위기는 왜 이렇게 차갑고. 네. 정말. 근데 그게 지금 현 시대에서도 벌어지고 있고. 그러니까요. 그 세계 어딘가에서는 벌어지고 있을 거다. 라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도 아쉽게 봤습니다만 분명히 다른 분들 특히 역사 뭐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맞아요. 보면 그래서 그 상영관에 어른분들은 굉장히 많았어요. 맞아요. 저도 되게 그러니까 이게 상영 회차가 없어서 그런 것도 있긴 할 텐데 그 예술 영화관 치고 사람들이 되게 많이 들어왔어요. 저희도. 네. 제가 봤어요. 어른분들이 특히 많이 들어오셨어서 그게 좀 기억에 남고. 네. 오랜만에 독립 예술 영화 했는데 이 방향성 영일이들은 유지합니다. 저도. 아마 이게 내일 올라가잖아요. 내일 팟캐스트 올라가. 내일 올라가는데 아마 내일 안에 이런 뉴미디어 창구에서 이 영화 리뷰한 사람이 또 있을까 싶네요. 아니 있으시겠지. 네. 우리는 라스트 필름 쇼도 리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요. 영화 한 번 보고 와서 그냥 리뷰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네. 영일이들 83회차 볼코노고프 대위 탈출하다 만났습니다. 다음 주 뭐 할까요? 한 남자밖에 없겠죠. 아무래도 고전을 할 수 없으니까. 다음 주 한 남자로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